한 주간에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드라마틱했고, 이번에 이제 그나마 원래는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에 이제 외국인들은 하방 쪽을 공격을 하고, 그렇게 기관들은 또 방어하고, 또 우리 개인들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자 입장이 있었는데, 다행인 부분은 이 외국인의 매수세 전환이 목요일 선물옵션 만기일에 정확히 있으면서 시장 상황은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환율과 미국의 국채금리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다행히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 금요일장까지는 그래도 좀 안정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끝나고 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1.63%까지 오르면서 미국 증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증시라는 부분은 가파르게 오르거나 아니면은 또 뭐 속도가 또 너무 빠르거나 그러면은 또 부작용도 있는데요. 그동안은 또 미국의 금리가 또 가파르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3,150포인트 그 부분이 최근에는 이 지수의 상단 부분인데 3,150포인트까지 가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리면서 또 매물대를 좀 흡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 종가는 3,054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통 3,021에서 3,030포인트 부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부분은 올라섰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925포인트로 마무리됐고 플러스 1.93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또 한 주간에 드라마틱하게 그 변동성이 커졌었지만은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변동폭은 결국에는 플러스로 끝났고요. 또 이 코스닥에서 이 또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플러스 0.22%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한 주간에 있었던 이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는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까지 그리고 종가쯤 이제 그 어제 저녁에는 1.63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5까지 내려가서 조금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고요. 다시 또 1.63까지 올라왔으니까 월요일 시장은 약간 빠져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의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왜 중요하냐? 이제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를 그 압박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음 주 미국의 FOMC 16일, 17일 회의가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결과 발표는 18일 새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FOMC까지는 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블랙아웃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의 이 연준 위원들은 FOMC 전까지는 이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갖가지 추측, 그 다음에 예상 이런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다행히 그 변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있었던 부분에서는 각국의 환율인데 신흥국들의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에서 환율은 제가 원달러 환율이 1135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1135를 일단은 돌파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는 좀 안정화됐는데 이 환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신흥국에서 그러니까 위험자산인 신흥국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외국인들의 이동이 있었는데 다행히 목요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순매수로 접근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흥국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엔화도 가파르게 약세 흐름, 그 엔화의 환율도 올랐고요. 또 위안화 환율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위안화도 역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그 변동성을 좀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환율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장중에 시시각각에서 시시각각으로 이 환율이나 그다음에 이제 금리 부분은 좀 바로바로 체크하기 어려우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금융주, 뭐 하나금융지주, KB 금융 이런 그 금융주들을 여러분들 한 두 개 정도 이 관심 종목으로 올려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주들이
특히 은행주들이 하락하는 흐름이면은 금리가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고, 만약에 은행주들이 장중에 하락을 했다가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면은 금리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국채금리 계속 체크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은행 관련주, 금융주들을 일단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고 확인을 수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간에 여러분, 저도 간담이 선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3,000포인트가 살짝은 깨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2,900포인트가 깨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2,929포인트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환율도 조금 안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들로 다시 대량의 외국인의 자금들이 다시 신흥국으로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매를 먼저 맞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당일은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게 없고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긍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미 수요일까지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목요일장은 오전장에서만 하락이고 오후장에서는 상방 쪽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그 적중이 맞아서 수요일장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손절해야 되나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비중을 줄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더 참자고 해서 목요일장을 지켜보니까 다행히 그 하루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행이고 고맙다고, 손절 안 해서 고맙다고, 손절했으면은 목요일 금요일장 너무 그 화평이 날 뻔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다행히 제가 이렇게 공개 방송하는 동안은 상승으로 턴을 해줬습니다. 자, 미국의 부양책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옵션 만기일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뀐 이유는 미국의 부양책 통과 그리고 유럽 22의 채권 매입 가속화. 지금 채권을 매입을 안 했다면은 금리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있었을 겁니다. 국채 금리가요. 그런데 지금 유럽의 22에서는 채권 매입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미국의 FOMC도 이런 채권 매입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미국 다음 주에 이제 FOMC에서는 어떤 거를 확인을 해야 되냐면요. 자, 일드 커브 컨트롤,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OT,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요. 또 SIRL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미국의 연준의 파월 의장의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차트가 나왔는데 일봉상으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일봉상으로 하단이 혹시 2,900선이 깨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상단은 일단 막혀 있다는 부분. 아직까지는 상단 3,150에서 3,200포인트를 뚫을 만한 아직 크나큰 호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는 3,000포인트를 회복을 했다는 부분과 그때 이제 2,000포인트 옛날에 박스피였는데 지금은 3,000포인트 부근에서 박스피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봉하고 월봉인데 자, 주봉에서 중요했던 부분. 여기 제가 숫자를 써놨죠. 3,031포인트가 바로 그 한 주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3,031포인트 이하로 만약에 3,031포인트 이하인 3,000포인트나 아니면 2,980에서 끝났다면은 우리는 다음 주를 걱정을 해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 한시름 놓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로켓 쏘아 올리듯이 이런 밑골이 달린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기대를 하셔도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는 여기 숫자를 써놨는데 잘 안 보이시죠? 3,021.68. 그래서 이 3,021.68 이 여기가 중요한데 3,021포인트 그러니까 3,021에서 3,022포인트는 월봉 3월 달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밀어 올렸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렇게 보시면은
예쁜 망치형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망치형인데 물론 이제 여기서 윗꼬리가 있지만 보통 그래도 음봉으로 이걸 눌렀다면은 아마 다음 주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봉과 월봉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투기 노이즈가 있었죠. 투기 사태가 있었는데 하지만 정부는 주택 공급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쪽 방향으로 딱 봤을 때 지금 이 부동산의 폭등 그리고 주택 공급 부족 이런 부분들이 그 부동산의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LH 노이즈만 사라진다면은 건설 쪽은 아마 매출과 그다음에 이번에 여러 가지 뭐 부실 자산을 많이 털어냈습니다. 미분양도 해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건설 업황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해외 수주가 다시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접종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런 부분이 아마 건설주들한테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건설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여러분들 건설주에서는 일단 현대건설, GS건설 이 건설회사들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또 한 가지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터파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목, 도로공사,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먼저 만들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팔 때 기계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현대건설 기계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이제 각종 시멘트나 건설 자재들 계속 투입이 되겠죠. 일단은 시멘트 관련주들이 건설 자재 쪽에서 대장주격이니까요. 그쪽 섹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한 가지 우리 증시에는 미국의 국채금리 그 부분과 중국 쪽을 또 보셔야죠. 근데 중국에서 유동성 축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는 대략적으로 일반 근로자분들이 한 30년에서 40년을 일해야 집을 산다면 중국은 더 큰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 네,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 일을 하는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살려면은 중국은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아파트를 살 수 없다. 즉 중국 정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부동산의 과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많은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유동성 축소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장까지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중국에서 유동성 축소 이런 부분이 또 미국 시장까지 연결이 되면서 버터플라이 이펙트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의 나스닥 성장주들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IT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쪽, 전기차 관련 그리고 수소차 등 이런 성장 섹터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돈의 흐름으로 움직였습니다. 실적보다 더 많이 주가는 상승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은 그만큼 실적보다 많이 오른 부분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지금 각국 정부들이 유동성 축소보다는 다시 유동성을 완화해서 인프라 투자나 일자리 창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바이오가 지금 문제입니다. 바이오. 네, 저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또 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3월부터 5월까지는 특별한 바이오 섹터에서 이벤트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상패 시즌과 또 실적 장세가 또 겹치는 부분. 바이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FDA 임상 2상, 임상 3상 아니면 임상 1상 이런 그 결과치 실험에 대한 그 임상에 대한 결과치 그 부분이 주가를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리고 학회 그런데 학회도 오프라인 학회가 파급력이 큽니다. 온라인 학회 쪽에서는 여러 가지 계약건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없어서 바이오 섹터는 고점을 찍고 그리고 쭉 가다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런 1월달, 2월달, 3월달 변동성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12월달 대비
주가는 그리고 지수는 상승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오른 상태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서 12월 달에서 지금 3월인데 그래도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안 나오는 부분은 어디였냐? 네, 뭐 신재생 에너지하고 그리고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이제 상패 시즌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조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이오 섹터가 실망을 많이 줬습니다. 자, 바이넥스, 비보전 헬스케어. 원래 비보전 제약이거든요. 근데 비보전 헬스케어하고 바이넥스 의약품 제조 공정 임의 변경 사건. 이게 바이오 섹터, 제약 섹터의 신뢰성을 아마 그 투자자분들의 신뢰성을 좀 훼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계 신뢰가 타격이 됐고 바이오 섹터의 투자 심리까지 악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섹터보다는 경기가 좋아지는 쪽 그리고 소비가 좋아지고 또 유통 쪽 활발하죠. 이제는 온라인 유통보다는 오프라인 유통입니다. 이런 쪽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앞으로 실적 시즌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미국의 이제 1조 9천억 규모의 부양책이 이제 시행이 됐고 또 미국이 1인당 1,400달러 네, 1,400달러면은 한 150에서 160 정도의 돈이 각 가정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 미국 개미들, 우리 한국 개미가 있으면 미국 개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 개미들 이 돈 받으면 뭘 할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0에서 이 자산에서 30에서 40 대략적으로 한 700달러에서 800달러는 주식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많게는 700달러고요. 적게는 뭐 400달러에서 500달러도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이 전체 이 받은 돈에서 30%에서 40% 정도는 주식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은 어딜까요? 그렇죠. 나스닥 쪽, 그쪽에 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나스닥 시장도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 주에도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지 계속 보시고요. 매입의 속도, 채권 매입이 얼마나 빠르게 그 속도로 진행되는지 그게 이제 이 국채 금리를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잡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꼭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체크를 잘 되었고요. 뭐 예상치 부합했으니까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뭐 기존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 앞으로 제가 그 다음 주 전략 말씀드리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날짜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15일 날 중국의 2월 산업생산 지수가 발표되고 또 소비자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판매 지수가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되나요? 그렇죠. 중국 소비재 관련주, 특히 화장품, 이런 쪽, 뭐 면세점, 뭐 이런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6일에는 미국의 이제 2월 수출입 물가 지수하고 또 소매 판매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소비가 얼마나 살아났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방콕 집콕 시대에서는 집안에 있기 때문에 집안에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옷도 여러분 가벼운 옷 가벼운 옷을 사지 않겠습니까? 뭐 트레이딩복이나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그냥 외출복은 잘 안 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소비가 지금 살아나면서 많은 분들이 아웃도어 의류를 많이 구입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밖에 이제 뭐 봄에 이제 화장을 좀 해야겠죠. 뭐 기초 화장품도 필요하겠지만은 또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뭐 선크림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의료 관련주들은 1분기나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아웃도어 관련 의류 관련주나 화장품 관련주들은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16일, 17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8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되니까 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드디어 삼성전자의 정기 주주총회가 있고요.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에 관련된 많은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에 우리나라의 쿠팡이 또 진출을 했습니다. 상장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 나스닥 상장 관련주들이 또 많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굉장히 인기리에 그 청약이 마감이 되었는데 18일 날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종목 SK 케미칼, 물론 이제 SK 케미칼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다음 주는 SK 케미칼의 반등 여부를 한번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3월 필라델피아 연준의 경기 전망, 이제 경기가 어떻게 향후에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18일 날 또 발표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있습니다. 자, 저번 주나 저저번 주, 한 2주 동안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트러블이 있으면은 바로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미중 고위급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들의 방향성이 또 결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미중 고위급 회담의 성과 없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끝났다 그러면은 또 히토류 관련주나 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고요. 만약에 화해를 했다, 그리고 서로 양보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나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또 히토류 관련주가 떨어지고 또 IT나 여러 이제 자동차나 이런 쪽이 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소비 유통 당연히 좋고 성장주들 흐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일 날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 그 결과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월 의장입니다. 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은 16일 날, 17일 날 FOMC 회의 결과 발표할 것을 기대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파월 의장님의 그 얼굴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